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해하는 친위 수비대, 중정마마를 보호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임명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심우정 후보자는 아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고 심우정 총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게 되면 검찰청은 문피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중앙검사장은 문패를 내린 검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를 제가 쭉 모아봤더니 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대 유죄 증거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어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등이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정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걸 이제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부터 재판 진행까지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 부인, 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공범들은 오히려 이 김 여사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 모녀가 세계 계좌에서 48회 통정거래가 재판에서 인정돼서 모녀가 합계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검찰은 62만 주 상당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 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했다. 이걸 또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2차 주가 조작이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단 7일 이후에 팔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200여만 원을 다시 풀로 매수했습니다. 이걸 어제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달력을 보시면 10월 28일 1억 6,700만 원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억 200만 원어치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또 검찰은 결국 김기현의 물량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매도 주문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 또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 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10월 28일 날 13시 2분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매도 주문을 얘기했고 3분 뒤에 실제로 3,100원에 10만 주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또 11월 1일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 이러한 요구가 들어가자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이겁니다.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오수
여사와 권오수 회장을 믿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권오수가 시세 조정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겠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예견이 했다고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29일 13시 43분 김건희 여사와 신한은행 직원간의, 신한금융투자 직원간의 이 통화 내역이, 통화 녹취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한 850원 정도까지 해 갔고요. 예, 조금씩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좀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시세 조정한 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박은정 의원님 소개한 중앙지법 2013 고압 1271 판결, 똑같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중앙지법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1분만 더 주십시오. 거금을 들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 매수 모습은 쉽게 납득이 된다.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 중앙지법이,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법이 인정한 동전 유사 사례의 판례를 중앙지검은 이번에 무시한 겁니까? 또 검찰은 주범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MBC 보도를 방금 중앙지검장이 확인해 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죠. 더구나 이 주가 조작 사장 권오수, 주포 이정필과는 연락한 게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대장과 연락을 했는데 하부 공범들과 연락 안 한 것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 이정필과의 피신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가 시총이 200억인데 500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주가 조작을 암시했어요. 네,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까? 제가 한 30초만 대답을 좀 드려도. 네, 그렇어요. 그 위원님 질문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항소심 판결문이나 또 저희 수사 기록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지법 판결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갑자기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주범의 운전기사분인데 갑자기 이 뻥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쓰는 그 주문을 계속하고 또 IP 주소도 그 주범하고는 같은 IP 주소를 쓰고 그래서 그 딱 하나의 정황 말고도 나머지 정황들이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결문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창수 증인, 저도 판결문 다 보고 어제 발표문 다 봤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돈의 흐름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그리고 김건희 돈의 여사, 흐름이 최은순 중요합니다. 장모 두 사람이 23억 벌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왜 안 합니까? 말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 조금 돈을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 당했다. 인식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정황이 없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공무원 정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태광섬유, 뭐 블록딜 이런 거 다 했던 전문가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안 했고 일반인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뭘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 나중에 차차 다음은 설명드리겠습니다.